자, 일단은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려면 그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마감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마감 다 되셨고, 원래 원칙은 이제 상시행까지 이제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상시행을 안 해도, 성적 처리가 되긴 해요, 학기말에.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수행평가를 그 영역이나 이런 거를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사람인지라 또 중간에 오류가 뜨더라고요, 창이. 그래서 원래는 상신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만 상신하지 않아도 학기말 성적 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네. 자, 기준면 관리는 아까 제가 아까 그 입력을 해뒀었고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되면 위탁학생 성적 등록이나 또는 그 교양 교과 과목의 이수 여부를 P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자, 산출 대상을 이번엔 학기말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일반과는 국어 과목을 제가 오늘 시나리오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계과는 실무 과목 하나를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국어과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마감된 것만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말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필평가 반영하시고 수행평가까지 해서 전체 반영 비율 100%로 해서 10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2차 지필평가만 가지고 그 처리를 할 때는 2차 지필고사만 반영 비율을 100%로 했지만 학기 말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100%로 해서 성적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계과의 실무 과목인 마감이 돼야 다 뜹니다. 실무 과목인 지금 자동차 엔진 정비와 그 다음에 엔진 정비 과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 단위별로 100%가 나와야 되고요. 지필과 수행 모든 전체 반영 비율의 합이 100%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과목을 성적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다 불러오시면 대상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국어 대상자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져오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요 반클릭 하셔가지고 포함인지 포함 안 함인지 확인해 주시고 과목에 따라서 현장 실습생이 제 포함이나 포함 안 함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보통 대한교육기관에 이제 간 친구들이 또 위탁 학생이어서 포함 안 함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과의 실무 과목 대상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지필평가는 안 받지만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가 될 겁니다. A, B, C, D로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산출 학생들을 과목별로 다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임의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보면은 결시생 인정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일반 결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빠지는 경우고 모두 결시는 2번 다 빠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시험을 한 번 보는 학교는 그 시험을 한 번 빠져버리면 모두 결시가 되죠. 네. 그래서 요것도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책에는 5번째 걸로 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그 규정에 따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 규정은 뭐가 되냐면 요게 우리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있으시죠? 초록색 책자. 그거 270페이지에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고사 영역 점수는 1차 지필고사에 100점을 맞았는데 2차 지필고사에 결시를 했어요. 그러면 1차 지필고사 점수를 그대로 그 퍼센트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1차 지필고사에 100점 맞은 친구가 2차 지필고사에 공결 처리가 되었는데 똑같이 이제 100점을 가지고 가면 2차 지필고사가 엄청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학교에 정하시기 나름이지만 기준고사 영역 점수는 이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은 경기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균 점수라는 것은 그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공결이면 100%, 병결이면 80%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성적이 낮은 친구가 결시를 했을 때는 이 평균 점수라는 게 엄청 높은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뭐 학교에 정하시기 나름이지만 이 점수는 그럴 때 사용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 학교도 이 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균 점수 비율이라는 것을 27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 학생이 1차 지필고사를 보고 2차 지필고사를 결시를 했어요. 근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1차 지필고사 성적에서 난이도를 곱해줍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1차 지필고사분의 2차 지필고사. 그 평균 점수를 나누는 건데 난이도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지필고사에 100점을 받았더라도 2차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가 뭐 높거나 낮으면 점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거는 그 학생이 받은 점수에서 두 번의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해서 곱해주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고 하신다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거를 체크하시고 보통은 다섯 번째 있는 것을 많이 쓰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퍼센트도 각 학교에 있는 퍼센트를 보고 넣어주시고 최하점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결시입니다. 모두 결시를 지금 화면과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체 인정점을 부여하라고 저희 1학기 때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체 인정점을 이제 부여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라고 연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문의가 있었냐면요. 결시생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걸로 세팅을 하고 코로나인 사람만 수기로 수정하면 안 되겠냐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따로 또 내부 결제 되실 거잖아요. 저희 학교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준 거가 남기 때문에 뭐 편의상 이걸로 이제 하시고 코로나 애들은 수기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결시생이 많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 산출 단위 관리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특성화고는 이제 특성화고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가 학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성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수강자 수는 국어 과목의 수강자 수는 학과의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 정비도 학과별로 해서 이거 실무 과목이니까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규정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실무 과목은 아예 안 나오고요. 고통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조회가 되고요. 지금 요것은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동점자 처리 규정은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요것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보시고 여기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매뉴얼에 있는 그림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나 각 교과의 평가 계획에서 동점자 처리 규정에 대한 것 부분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석차 등급이 있는 모든 과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과목만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산출 마감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 학교도 있었는데 네,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의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 작업 마지막입니다. 성취율 관리입니다. 성취율은 아시겠지만 국어가 5단계며 체크하시고 적용. 자, 혹시 요거 수정도 가능한 거 아시죠? 이것도 각 학교의 각 교과의 평가 계획에 의거해서 성취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적용. 네,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저도 처음에 할 때 이게 또 은미체는 3단계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각 학교에 교육과정 부장님이 계시죠. 그래서 교육과정 부장님이 교육과정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라는 메뉴에서 여기서 교육과정을 다 등록을 하면 성적 처리 유형이 지금 화면과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성취도 5단계 석차 등급이 나오고 수학도 보통 교과니까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오고 자,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부장님께 이것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출력을 하면 여기 성적 처리 유형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무할 때 나중에 성적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때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 뭐 프로그래밍 3단계로 잘 나왔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그 교육과정 부장님이 이제 그 교육과정을 잘 넣었는지 확인 한번 더 부탁도 드릴 겸 해서 가서 요것을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지금 실무 과목, 자동차 엔진 정비는 성취도 5단계로만 나오는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들은 동점자 처리 규정을 반드시 입력해줘야 되는 과목이고요. 혹시 지금 메모 가능하시면 네,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출력해달라고 교육과정 부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성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행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성취율 관리까지 했고요. 성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결시생 인정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2차 지필은 그냥 결시인 걸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그 친구들을 학기 말에 이제 100점 만점, 100점이 50%로 들어가는데 몇 점을 줄 것인가를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산출을 누르면 잠시만요. 컴퓨터가 네, 실행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요거 학생 이름을 이제 클릭해 보시면 요 계산식이 다 나와요. 계산식이 다 나오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85.71을 인정점으로 가져가게 됐는지 나오고요. 요 병결한 학생도 이제 왜 이 점수를 갖고 갔는가 학생명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 점수를 다시 한번 이제 심의를 받긴 하는데요. 교과 선생님도 꼭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선생님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가끔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아까 저희가 성적이 마감이 돼서 지금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총점과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 점수가 결시생 점수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가끔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때는 나이스 점수가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문의하시는 게 나이스는 뭐 89.26인데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86.25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평균이 85.75에서 반올림해서 보이지만 나이스에서는 85.69754321 이렇게 원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이는 거는 반올림한 점수이지만 나이스에서 하는 이 결시생 인정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 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 소수 둘째 자리가 다르면 그냥 나이스 점수대로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팔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반드시 인정점 산출을 다 눌러주셔야 되죠. 그죠? 산출을 하셔야지 나중에 학기 말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을 했고, 지필 수행 누락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은 없죠. 다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없고요. 자, 산출 준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 대상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게 저희가 포함 안 함, 요거를 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수업대 선생님이 하시나요? 보통 일반 과목 관리에서 성적 수강 학생 편성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일반 과목 관리에서 성적에 수강 학생 편성이 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하시고 마감. 네. 그 다음에 기계과의 실무 과목. 자, 누락자 없고요. 성적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출하시고 마감. 네. 자, 그러면 성적 통지표 관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기 말 성적 통지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필 수행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 성취도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국어를 1, 2반 10명만 했더니 소인수 과목이 돼서 석차 등급이 원래는 1에서 9등급으로 나와야 되는데 10명만 지금 했더니 점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수 과목이어서.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나옵니다. 잘 됐죠? 그 다음에 기계과 가서 보시면 기계과에서 실무 과목은 그 부여받은 인정점으로 해서 A, B, C, D가 나와요. 지금 박현장 학생 볼게요. 이 학생이 현장 실습을 간 학생인데 실무 과목의 점수는 부여받은 인정점으로 해서 90점을 받아서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실무 과목 상세 내역 보시면 능력 단위는 성취도가 P로 나와요.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성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장 실습생은 과목에서는 실무 과목은 A, B, C, D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직무능력 이수 상황 관리에서는 성취도가 P로 나오면 성적 처리가 잘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무 과목은 1에서 9등급 안 나오죠? 네, 성취도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산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말 성적도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마감하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교양교과 이수 관리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P로 보통 선생님들이 하시죠. 이제 다 이수로 해주시고 1시간이라도 들은 친구는 전부 다 이수입니다. 그래서 다 P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생들 성적 처리를 외부에서 해서 오는 친구들은 위탁학생 성적 등록에서 성적 등록을 하시고 거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2학기 말 마감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교양교과 이수관리와 그 다음에 위탁학생 밖에서 시험 성적 처리돼서 오는 친구들 점수 입력까지 다 완료되시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로 가십니다. 자, 여기서 마감 여부 확인하시고 2학기 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생 성적 입력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하시겠습니까? 창이 뜨고요. 네,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학기말로 반영하는데, 반영하시기 전에, 우리가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 상신을 했고, 지필평가는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일람표를 상신을 했어요. 자, 2학기 말 일람표는 여기서 상신을 합니다. 자, 반영하시기 전에, 여기서 2학기 말 일람표를 상신을 하시면 되고요. 2학기 말 체크하시고 2학기 말 성적 일람표를 상신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정결 규정에 따라서 내부 결제 상신하신 다음에 결제 완료가 되시면 여기서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 반영 눌러주시고 학기말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성적 통지표를 종이로 잘 안 보내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기 말로 지금 반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언제까지 성적 통지표에 가정통신문을 쓰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반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선생님들이 수시로 반영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반영을 했다가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이제 다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의 전달 사항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가정 학교마다 쓰시잖아요.
요거를 조금 쓰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산출 마감 관리에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하시면, 가정통신문까지 학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댁에서 화면으로 전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학기 성적 처리가 끝났고요. 잘 아시겠지만, 성적을 이제 자료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그럴 일 없겠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생기부 자료 반영을 이 12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성적계 선생님도 이제 이거를 생기부의 모든 반이 그 성적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안 하시고 이제 내년이 됐어요. 후년이 돼서 어떤 한 반이 한 학기 성적이 통으로 이제 다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정정대장을 통해서 성적을 다시 이제 넣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들어가도록 여기서 뭐 교과학습 발달사항 아니면 뭐 보통 전체 반영하시지만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사항을 반영하시라고 메시지를 담임 선생님께 한 번씩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생기부 선생님과 조금 업무가 겹칠 수도 있는데, 한 학기 성적이 생기부에 안 넘어간 거는 또 저희가 또 성적계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생기부 자료 반영 꼭 반드시 해달라고 해주시고, 아니면 내년에 단체로 이제 정정대장을 쓰셔야 된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 실습생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학년 3반의 박현장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이 제대로 성적 처리가 되면 여기 4번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에서는 지금 제가 출결 마감을 안 해서 이수 시간이 0인데요. 출결 마감에 따라서 이수 시간이 자동 계산되고 원점수는 점으로 성취도는 P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현장 실습이라고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는 실무 과목으로 해서 A 90점이기 때문에 A이고 수강자 수 10명 이렇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는 실무 과목으로 해서 A, B, C, 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간 친구들은 성적 처리가 이렇게 되고 생기부에는 여기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사항에는 P로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는 A, B, C, D, E로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성적 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PPT로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유의사항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학기말 선행 작업입니다. 처음에 기준명 이제 학기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학기 말에 여기 소인수 과목 처리, 소인수 13명 이하의 과목 처리입니다.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석차등 이거를 여기서 안 하시면 나중에 어디서 처음부터 다시 산출을 또 다 클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법은 다 있어요. 나이스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세팅하실 때 학교에서 정한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여기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고 기본 디폴트가 석차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으로 표기하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성적 산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학생 대상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기 말은 진한 글씨 밑줄 치은 곳 보시면 학기 말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반영 비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반드시 100%가 되도록 설정해야 함. 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이제 100%로 해서 학기 말 성적이 나오니까요. 대상 관리에서 등록 누르시고 100%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인정점을 부여할 때 이제 기준고사 영역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는 2차 지필고사만 특성화고가 본다고 하면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1차와 2차를 모두 보는 학교는 기준고사를 이렇게 X자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1차 지필고사의 기준고사가 1차 지필고사로 인정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1차와 2차를 모두 보는 학교에서는 지금 화면과 같이 기준고사 영역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차 고사만 보는 학교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유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산출학생 대상 요거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에서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고 있으신 게 좋으시고 여기에 대한 계산식은 27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뭐 혹시 물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뭘 누르면 어떤 점수가 반영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해주시고 자, 요거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산출 단위입니다. 혹시 무학년제 과목이 있으면 사용자 정의별로 해주시고요. 또는 도제학급인데 도제학급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뭐 같은 영역 같은 성적을 산출할 때 정의별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특성화고는 학과별이 디폴트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성적 산출을 할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규정입니다. 자, 이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모두 다 동점자 처리 규정을 해주시고 이것도 매뉴얼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 또는 각 교과의 평가 계획을 보시고 동점자 처리 규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면과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성취율 관리입니다. 성취율은 아까 보셨지만 뭐 하는 방법은 쉽죠. 체크하시고 일괄 등록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이제 그 편제표를 좀 출력을 받으셔가지고 성취율 넣으실 때 거기서 성적 처리 유형을 보시고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성취율을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관리이고요. 이제 결시생 인정점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점 관리에서 산출을 하시고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다 이거 산출을 눌러주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수기로 계산했을 때와 0.01, 뭐 소수점 둘째 자리가 다른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거 요거 하나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산출 누르시면 되죠. 산출 누르실 때 그 인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교양 교과 과목 요거 이제 입력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위탁생 성적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은 산출 마감 관리에서 승인 요청, 상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청하시고 나중에 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는 뭐 승인 요청이 되면 하셔도 되고 혹시 이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로 그 성적표를 발송하는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께 가정통신문을 입력 기한을 드리고 가정통신문 입력이 완료되면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은 언제든지 여러 번 누르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학기 말 성적 처리를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성적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세특이 나왔는데요. 세특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기부 선생님과 조금 업무가 겹칠 수는 있어요. 겹칠 수는 있는데 이 메뉴가 성적에 있다 보니까 안내를 좀 드리면은 혹시 연수하실 일이 있으면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과목별 세특은 이제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해야 되고 특이사항 없는 학생들도 빈칸으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내해 주시고 그 저희 이제 특성화고만 가지고 있는 그 전문교과의 세특입니다.
일단 제가 다시 나이스로 가서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문교과 세특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적에 있다 보니까 메뉴가 아마 선생님들께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전문교과의 그 세특이 올해 또 바뀌었죠. 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들어가시면 뭐 인증 받으시고, 저는 이제 연습용 서버여서 인증 없이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실무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 단위가 2개가 다 나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이 3개 중에 어느 것을 넣어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생기부 기재 요령 보시면 이 실무 과목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 실무 과목은 반드시 뭐 최선을 다함. 네. 여기는 필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능력 단위 있죠. 능력 단위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 단위는 특이할 만한 학생이 있는 경우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까지 모두 합해서 500자 내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도 이제 실무 과목 능력 단위를 또 뭐 서로 다른 분이 이제 또 지도를 하시면 이거를 뭐 이렇게 또 500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500이라는 거는 바이트를 얘기해요. 한글이 한 글자에 3바이트고요. 영문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500자가 아니고 500자를 쓰셔야 되고요. 띄어쓰기도 1바이트가 소모가 됩니다. 띄어쓰기 1바이트,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2바이트가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로 해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고 실무 과목은 필수, 그 다음에 능력 단위는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는 학생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반영을 해보면요. 학생부에서 개인별 조회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실무 과목은 그냥 이제 여기 자동차 엔진 정비 잘하였음 이렇게 나오고요. 능력 단위까지 넣으시면 꺽쇠 가로를 이용해서 꺽쇠 가로 옆에 능력 단위 옆에 능력 단위의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500자가 돼야 되니까 혹시 문의를 하시면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성적에 수행평가 통계 밑에 보시면 관찰 내용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성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안 쓰시는데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 약간 이게 행발 누가 기록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그 평소에 수업 내용이나 평가 내용을 수시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날짜를 바꿔서 이 학생이 뭐 이날의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이 수행 평가에서는 이 학생이 어떻게 하였고 이거를 이제 평소에 이거를 누가 기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은 이게 다행히 의무가 아니라 다행인 것 같은데 관찰 기록 관리가 세특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학생의 수업 내용이나 수행 평가 때 봤던 모습을 누가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과목별 세특에서 보러 갈까요? 관찰 내용 조회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관찰 내용 조회를 하시면, 자, 없나요? 자, 기계과 1반, 고용기. 자, 관찰 내용 조회를 하면은 1학기 때, 물론 1학기 때긴 한데,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사실 이제 이거를 평소에 그 행발 누가 기록처럼 관찰 내용을 이제 평소에 써두시면 사실 학기 말에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세특을 금방 채울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초등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필수는 아닌데 아마 이거 쓰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될 것 같긴 한데 평소에 만약에 수업 내용, 관찰한 내용 쓰시고 싶으시다면 관찰 기록, 내용 기록 관리를 쓰시고 그러면 나중에 과목별 세특을 쓰실 때 관찰 내용 조회를 해서
관찰 내용 조회를 해서 그 학생 내용을 이렇게 불러만 오시면 바로 세특이 채워지는 업무가 금방 수월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수업 내용, 평가 내용, 이렇게 뭐 수행 평가 때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적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그 기능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트까지. 네. 세트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내해 드릴게요. 그 성적 조회에서, 두 번째 메뉴일 건데요.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자, 이거는, 개인별로 성적을,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중학교에서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이제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인을 받을 때 저희가 뭐,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종이를 잘라서 잘 가려서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막 가려서 사인 받는 게 너무 확인하는 게 번거로우셔가지고, 여기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는 그냥 학생별로 나와요. 한 장씩.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애들한테 주고 너희 점수 확인해라. 다 과목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막 학교에서 막 꼬리표 자르고 막 칼질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회가 가능한 게 모든 성적이 마감됐을 때 이게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성적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으시겠지만, 뭐 전체를 가지고 막 가려서 받거나 꼬리말 주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 여기서 학생 개인의 점수를 주고 그냥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 점수 확인해라. 이렇게 하는 기능이 나이스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걸로 학생 확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하시고, 뭐, 사인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네, 이걸로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성적 조회에서, 성적 일람표 조회 전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이 여기 성적 일람표 조회에서 위에도 있지만 조회에서 보시면 가로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결시생 점수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 인정점 점수 다시 한번 그 확인하실 때 뭐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다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과목별 석차 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과목 전학생 총점만 나오는 메뉴도 있고요. 여기 성적 조회 담당자시니까 여기 조회의 다양한 그런 메뉴들을 다 눌러보시고 편하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